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베트남어 주황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줄기 한자어라는 새로운 코너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왜 고구마 줄기냐고요? 아마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베트남어가 빨리 늘려면 한국의 한자어와 베트남 한자어 간의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베트남어에는 한자어가 70%의 비중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한자어를 아주 많이 씁니다만 베트남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자를 모르는 분들한테 한자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단지 그 글자의 의미에 대해서 개략적인 느낌 정도만 알면 배우지 않은 단어도 해석이 가능하고 한국의 한자어를 기준으로 해서 발음을 유추해서 모르는 단어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동물, 동력, 동의, 운동, 동감, 합동 이렇게 6가지 단어를 적어놨는데 이 중에 동자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끼리 한번 짝을 맞춰 보시겠어요? 아마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조금 어려운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동물, 동력, 운동 이렇게 3가지 단어의 동자는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동의, 동감, 합동 이렇게 3개의 단어의 동자는 같다는 뜻입니다. 같은 동자. 이런 정도의 구분을 하면 되는 건데 또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동물, 식물, 물리, 물건 4개의 단어 중에 물자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4개 단어의 물자는 전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건이란 뜻이거든요. 또 하나 더 합니다. 물리, 이론, 합리 이 3개의 단어 중에서 리자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단어일까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3단어의 리자는 전부 같은 뜻입니다. 이치란 뜻입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론, 토론, 논문. 여기서 논자는 어떨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논자는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다고요? 연습을 조금 해보시면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글자 자체는 모르지만 어떤 뜻인지는 어려운 부탁에 알고 계십니다. 한국 한자어와 베트남 한자어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종류별로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글자를 같이 씁니다. 같은 한자어를 쓰고 발음도 거의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 싱, 베트남어를 조금이라도 배워본 분들은 아시는 단어죠. 학생이란 뜻입니다. 발음이 거의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곤충, 곤충입니다. 거의 같죠? 리루원, 이론이란 뜻입니다. 다음에는 글자는 같이 쓰는데 발음이 좀 달라 보이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노이줌, 내용이거든요. vật chất, 물질입니다. thực vật, 식물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발음이 비슷해 보이나요? 아니면 좀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아마 처음 볼 때는 발음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발음은 아주 유사합니다. 차츰차츰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같은 글자를 쓰지만
서로가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쩌렁, 이게 한자어를 그대로 읽으면 질량이거든요. 그런데 질량이라는 글자를 써놓고 우리 한국어에서는 질량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베트남어에서는 품질을 의미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질량이라고 쓰고 품질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품질이라고 한자어를 쓰면 베트남어 발음으로는 펌쩌인데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품질이 아니고 사람의 품질, 즉 품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의미가 서로 달라진 거죠. 또 한 가지 합동, 이것은 한자어로 합동입니다. 우리는 합동이라 하면 다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베트남어에서의 합동은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계약이라는 건 당사자끼리 서로 같이 합의를 한 거니까 합동이라고 쓰고 계약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럴듯합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중국어와 같습니다. 다음은 서로 의미도 다르고 글자가 다른 경우.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말에는 있는데 베트남에서는 그런 말을 안 쓰는 경우, 또 반대의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의 관심 대상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차피 베트남의 고유어와 같이 암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세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단어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고구마 줄기 한자어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헉싱이라는 단어를 배웁니다. 학생이죠. 돔벗은 동물입니다. 이 단어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실제 제 경험인데 제가 수업을 받으러 학교에 가다 보니 벗리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벗리가 뭔가 찾아보니까 물리였습니다. 그리고 벗젓이란 단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물질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소렁이란 단어를 또 배웠습니다. 수량입니다. 이렇게 5개의 단어를 아는 상황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쩌렁이라는 단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돔벗과 벗리와 벗젓에서 벗이 물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젖은 질이겠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소렁에서 렁이 량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말의 질량은 아마도 베트남어에서 쩌렁이겠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이 단어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우리와는 의미가 좀 다른 품질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었습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쩌은 질이고 렁은 량이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노이줌이라는 단어도 배웁니다.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소렁과 노이중을 결합을 해서 우리는 중렁, 용량이란 단어를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찾아보면 맞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내용의 용자하고 용량의 용자가 서로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자어를 모르는 경우에는 그게 안 되지만 지금처럼 연습을 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혹싱의 싱하고 벗리의 벗하고 자연스럽게 생물은 싱벗이겠구나 유추가 가능하죠. 또 노력, 노력하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를 알게 되면 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동력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돔벗의 돔 하고 노 륵의 륵하고 하면 동력. 이 륵자는 힘이다, 힘력자 라는 것을 아는 거죠. 또 타올루언이라는 토론하다인데 이 단어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어를 알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리루언, 벗리, 타올루언 두 개를 결합을 하면 이론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물론 벗리의 리하고 이론의 리하고 같다는 것을 안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연습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번돔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면 번이 운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운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말 중에 또 연관을 시켜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운전, 운동의 운자하고 운전의 운자는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은 베트남어로 번쭈엔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계속 가지를 쳐나가는 겁니다. 왜 제가 고구마 줄기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아시겠죠? 고구마 하나를 캐내면 같은 줄기에 있는 고구마들이 계속 딸려 나옵니다. 한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한자어를 조금만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서로 결합이 돼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한자어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볼게요. 돔벗, 동물이라고 알았습니다. 또 식물을 외웁니다. 득벗. 그러면 이때의 벗과 이때의 벗이 서로 같은 물이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돔이 이때 돔과 돔이 서로 성조는 다르지만 한국어로는 발음이 동 같죠. 물론 뜻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성조를 감안하지 않았을 때는 글자가 같아지죠. 이런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베트남에서 동료를 동이앱이라고 합니다. 동이앱은 한자어 발음을 그대로 읽으면 동업이 되는데 마찬가지죠. 돔이, 동이앱, 돔자가 서로 같은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또 이익기엔 의견인데요. 돔이 할 때 이하고 이익기엔 할 때 이하고 서로 같은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것도 이해가 되시죠? 특벗, 식물인데 음식은 엄특. 한자어로 이 식자는 서로 다른 식자이긴 합니다만 우리 발음으로 발음이 같죠? 베트남어로도 글자가 같습니다. 발음이 물론 같음. 아까 보았습니다마는 합돔. 이때의 돔자하고 돔이 같은 돔이죠. 떡합. 집합이거든요. 집합을 베트남어에서 떡합이라고 있습니다. 이때 합은 계약서 합돔의 합하고 같죠. 또 집중하다는 것을 떡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집합의 떡하고 집중하다의 떡하고 전부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죠. 이제 그림이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요? 자, 오늘은 처음이라 좀 소개를 하느라고 설명이 조금 길어졌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매번 10개 내외의 한자어를 가지고 그 뜻을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돔벗, 움직일 동자의 물건 물자입니다. 마찬가지로 돔륵, 같은 움직일 동자죠. 번돔, 같은 움직일 동자입니다. 그리고 물은 아까도 보셨습니다만은 물건 물자거든요. 그래서 특벗, 식물의 벗하고 같은 글자입니다. 또 벗리, 물리의 벗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벗리 하면 물건이라는 뜻과 이치라는 뜻이 서로 결합이 된 겁니다. 돔륵, 륵은 힘이란 뜻이죠.
힘력자. 원덤. 덤은 움직일 동자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요. 번은 옮긴다는 뜻이 됩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운동할 때 이 운과 우리말에 운전하다 그럴 때 운이 서로 같은 글자입니다. 다음에 벗젓 물질입니다. 물건이란 뜻이고 이 질은 바탕이란 뜻입니다. 젖, 렁. 젖은 바탕이라고 그랬죠. 렁, 헤아릴 양자입니다. 그래서 수량, 질량, 용량 이럴 때 양자거든요. 헤아린다, 센다는 뜻이죠.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질량이라고 한자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품질을 의미합니다. 덤미 같을 동자고요. 이는 뜻의 자입니다. 그래서 동의하다라는 뜻이 되고 의견할 때 의자랑 동의의 의자가 같은 게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말에서는 동의라 그러면 명사가 됩니다. 통상. 그런데 베트남어에서는 덤이라고 쓰지만 뜻은 동사가 됩니다. 동의하다. 대부분의 한자어가 이음절어죠. 이 이음절어가 대부분 한국어에서는 명사가 되고요. 베트남어에서는 같은 글자가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서는 한자어에다가 하다를 붙여서 동사가 되는 거죠. 동의하다. 노력하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개선하다. 찬성하다.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합동. 합동이라는 한자어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뜻은 계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합자는 더할 합. 합계라 그러죠, 우리가. 총합. 이럴 때 합자입니다. 같을 동자. 자, 이렇게 9개의 단어를 쭉 한번 훑어보고 나면 어떤 것을 알게 될까요? 한자어로는 식물할 때 식자와 음식할 때 식자가 서로 다르지만 우리말이나 베트남어에서는 각각 식, 특으로 글자와 발음이 같습니다. 물자의 경우 벗이라고 베트남에서는 쓰고요. 질, 젖, 운, 번. 우리는 물이라고 그러고 베트남에서는 벗이라고 그런다면 서로 발음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물과 벗은 그렇게 먼 발음이 아닙니다. 우리말에서는 받침이 리을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외국어에서 이 리을을 종성으로 쓰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외국어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베트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리을 받침으로 쓰는 것을 베트남어에서는 대부분 T로 바뀌어집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말이니까 잘 모르지만 물을 받침으로 발음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영어에서 밀크라든지 그런 L자가 있지만 영어의 L도 우리 리을과는 발음이 좀 다릅니다. 좀 더 쉽죠. 영어의 L이 발음하기가. 질, 젖 마찬가지입니다. 리을 받침이 T로 바뀌었죠. 우리는 모음이 E에서 베트남에서는 어에 가깝게 됐습니다. 지읒이 CH가 됐는데 이것은 발음이 비슷하니까요. 운이 번이 됐는데 운과 번이 모음이 좀 바뀌고 비슷한 발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차츰차츰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자어로 두 개가 움직일 동, 같을 동, 다른 경우에 우리말에서는 둘 다
글자와 발음이 같지만 베트남어에서는 성조가 달라집니다. 성조를 빼면 글씨는 똑같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운전은 운동할 때 이 번 같고 저는 주엔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호기심이 생기면 운전이 번 주엔이면 이 전통은 또 뭘까? 주엔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실제로 사전을 찾아보시면 주엔이 글자가 좀 달라집니다. 주엔통. 왜냐하면 전통의 전자하고 운전의 전자가 서로 다른 글자입니다. 어쨌건 발음이 비슷합니다. TR이나 CH나 베트남어에서 북쪽에서는 같이 발음하거든요. 또 안전은 뭔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죠. 찾아보니까 안 또한 당연히 안전의 전자와 운전의 전자는 글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찾아보면 전자가 주엔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발음은 거의 비슷하지만 주엔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이 되는 경우가 있구나. 이런 것을 하나씩 알아가는 거죠. 절대 암기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암기를 할 필요가 없고 암기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몸으로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한자어가 서로 좀 연결이 되는구나. 이거 뭔가 조금 해보면 뭔가 좀 알듯하다. 이런 느낌이 오시나요? 이런 느낌이 오시죠? 처음이라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 제 말을 믿고 한자어의 의미를 익히는 연습을 조금 해보시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엄청나게 어휘가 늘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얘기 드린 대로 다음 시간부터는 매번 10개 내외의 단어를 가지고 글자의 뜻을 서로 연결을 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